안녕하세요. 지난 6월 결혼식을 올린 완전 새 신부입니다.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제 결혼은 처음 시작부터 완전 꼬였어요. 이전부터 시가 식구들이 약간 극성 맞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일생일대에 제 결혼식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의 관계마저 끝낼 생각을 했었지만 둘이서 대화를 나눈 끝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이제 막 결혼식 마쳤는데 바로 이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제 결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시댁에는 남편보다 2살 위로 신우가 하나 있습니다. 일찌감치 시집을 가서 지금은 7살 먹은 딸아이를 하나 키우는 중이에요. 7살이면 한참 재롱부리고 예쁘고 귀여워야 할 나이지만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어쩜 그리도 잘 어울리는지 차마 아이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볼 때마다 정이 안 가고 얄미워요. 말썽도 정말 많이 부리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기본이고 고집은 엄청 세서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집안의 아이는 딱 하나뿐이라서 어른들의 귀여움을 한몸에 받고 자라다 보니 완전 아나무인도 그런 아나무인이 없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저나 저희 남편 같은 다른 사람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그중에 저희 시부모님은 하나뿐인 외손녀가 너무나도 귀여워서 무슨 짓을 하던지 전부 용서해주고 허허 웃고 넘기십니다. 아마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상투를 잡아 비틀고 있어도 귀엽다고 웃으실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서 그런지 7살 나이인데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 키가 큰 편이고 덩치도 훨씬 커요. 그런데도 작은 것 하나 남한테 양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심지어 남의 것까지 전부 지가 갖겠다며 울고불고 떼를 씁니다.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우연히 백화점에서 신우와 딸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처음 본 저한테 대뜸 갖고 싶은 게 있다면서 선물을 사달라 하는 겁니다. 백화점에 딸려있는 마트의 장난감 매장으로 저를 끌고 가더니 5만 원짜리 공주 인형을 사달라 하더군요. 제가 곤란해하자 우리 남편이 나서서 나중에 사주겠다며 말렸지만 그 사람만은 마트에서 울고불고 바닥을 뒹구는 바람에 정말 곤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본인 애가 그렇게 진상을 부리면 부모가 나서서 말려야 하지 않나요? 신우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오히려 저보고 애 울리지 말고 장난감을 빨리 사주라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자기가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빨리 하나 사줘야 끝나. 지아야, 외숙모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해봐. 어차피 이제 곧 외숙모 될 건데 미리미리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지.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였고 제 조카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는데 그날 처음 보는 남의 집 딸한테 5만 원 쓰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외삼촌이 사줄 테니 그만하라며 상황을 수습했고 신우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저를 흘겨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사촌동생들이나 조카도 얼마 없다 보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이들을 대하는 법에 서툴러요. 애한테 적당히 져주고 원하는 걸 들어줘야 좋아하는데 제 성격 자체가 그렇지 못해서 아이들한테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친구들의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나 신우 딸을 보면서 단 한 번도 귀엽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솔직히 좋은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첫인상도 엄청 안 좋았는데 그 뒤로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떼쓰고 앙칼진 모습을 보면서 별로 신우네 식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죠. 남편한테 형제가 신우 하나뿐이라서 저희 상견례 할 때도 시부모님과 함께 신우가 나왔어요. 자기 딸이 어떤 성격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 중요한 상견례 자리에 올 때는 애를 어디에 맡겨놓고 왔어야 하는데 꾸역꾸역 데리고 왔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저희 결혼 이야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신우 딸아이가 정신없게 뒤집어 놓는 바람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고급스럽고 조용한 한정식집을 예약해놨었는데 테이블 위로 뛰어다니고 방석을 집어던지질 않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와중에도 시부모님이나 아이 엄마는 단 한 번도 애를 말리거나 혼내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애가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나중에 상견례가 다 끝나고 나서 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그렇게 극성맞은 애는 처음 봤다면서 너는 나중에 아이 낳거든 절대 저렇게 키우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제가 봐도 진짜 별로였지만 사실 결혼하면 남편이랑 살지 신혼의 식구들이랑 마주쳐봐야 얼마나 자주 보고 살겠습니까? 저희가 얻을 신혼집에서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는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랑 부모님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카 태어나고 왜 저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다며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하는 결혼이라 눈치 볼 거 없어서 좋았습니다. 신혼집도 남편이랑 같이 고르고 혼수 하나하나 우리 두 사람 취향에 맞는 걸로 맞춰가면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시간은 금방 흘러 결혼식 당일 날이 되었고 제 인생에서 최악의 악몽은 이날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전날부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부터 일어나 신부 화장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가뜩이나 잠도 못 잤는데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화장을 예쁘게 하고 드레스를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맞이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신우와 그 집 딸이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웃으며 인사하고 맞이했는데 제가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조카가 저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 하는 겁니다. 여자아이라 그런지 자기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아마 공주놀이라도 하는 줄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조카랑 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 드레스 밑단을 발로 밟는 바람에 하얀 드레스에 살짝 얼룩이 지더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웨딩 헬퍼 이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걸 어쩌냐고 황급히 닦아주셨는데 그래도 자국이 남긴 남았어요. 속상했지만 애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속으로 욕만 하고 있었죠. 애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가 빨리 상황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우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자기 딸 사진 찍기 바빴어요. 지아야, 외숙모 옆에 바짝 붙어봐. 우리 지아 완전 공주 같네? 오늘 결혼식 주인공이 우리 딸이 되면 어떡하지? 제 드레스를 밟은 조카보다 뻔뻔한 신우가 더 얄미웠지만 좋은 날 성질내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참고 있었죠. 저 대신 웨딩 헬퍼 이모님이 아이 엄마, 애기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달라붙지 못하게 말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신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하는지 신부인 제 사진보다는 자기 딸 찍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분주한데 대충 찍고 빨리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조카는 전혀 그럴 생각 없이 제 옆에서 다양한 포즈까지 취하며 사진 찍느라 정신 없었어요. 잠시 후에는 시어머니까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서 새 신부인 저는 안중에도 없고 손녀딸 예쁘다며 박수치고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었죠. 뻔뻔한 거 역시도 그 엄마의 그 딸이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들고 있는 부케를 보더니 자기도 꽃다발이 갖고 싶다며 달라는 겁니다. 엄마, 나도 저거. 나도 꽃다발 갖고 싶어. 아니, 달라고 할 게 따로 있지. 부케를 갖고 싶다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의 결혼식에 와서 이 정도로 진상을 부리면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신우나 시모는 오히려 저한테 부케를 잠시만 빌려줄 수 없냐고 사진만 몇 장 찍고 돌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소리에 말을 잃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모님이 나서서 안 된다고 말려주셨습니다. 부케는 안 되죠. 애들이 만지면 금방 망가질 수도 있는데. 밖에 나가면 화환의 꽃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 가져다 주시는 게 어떨까요? 시모가 뛰어나가서 화환에 있는 꽃을 하나 가져왔는데도 조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손에 있는 부케만 달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이거 싫어. 나도 꽃다발 줘. 저거 달라고. 이쯤 되니까 저도 애가 저렇게 달라고 하는데 빌려주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신우는 자기 딸을 말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조카가 저한테 막무가내로 달려들어서 힘으로 손에 있는 부케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였는데 제 앞으로 달려오더니 손으로 제 얼굴을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케를 움켜쥐고 당기더라고요. 뺏기지 않으려고 힘을 쓰다가는 완전 다 망가질 것 같아서 그냥 놓아줬는데 이미 꽃은 절반 이상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부케를 힘으로 뺏으려고 제 무릎 위에 올라오고 신발로 드레스를 여기저기 밟아놔서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면서 너무 화가 나고 순간적으로 한 대 칠 뻔했는데 간신히 참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거의 울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화장 망가질까봐 울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조카는 제 손에서 뺏은 부케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꽃이 다 쥐어뜯기고 망가진 모습에 실망하더니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누군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줬는지 잠시 후에 저희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엉망이 된 신부 대기실을 훑어보고는 금방 상황 파악을 했는지 신우와 시모에게 빨리 애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와중에 신우는 왜 애 앞에서 소리를 지르냐고 따지는 겁니다. 애가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게 달라고 할 때 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일을 이렇게 만든 건 내 딸이 아니라 네 와이프라고. 여기가 결혼식장인지 초상집인지 왜 하필 저 인간들은 내 결혼식에 와서 이런 난장을 피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이 정색하고 화를 내자 시조카도 울고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전부 다 집어치우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밖에 제 손님과 저희 부모님 손님들, 친척까지 다 와 계시니까 그럴 수도 없었죠.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부케와 드레스를 보며 난감해하고 있을 때 이대로 넋놓고 있으면 진짜 최악의 결혼식이 되겠다 생각해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자기는 나가서 예식장 직원 좀 불러줘. 헬퍼 이모님이 빠른 손놀림으로 제 드레스를 정리해 주셨고 예식장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케 대용할 만한 것이 없냐고 물었더니 원래는 결혼식 끝나고 기념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라고 만들어 놓은 꽃다발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빠르게 부케로 만들어줄 테니 일단 그렇게 진행하자 하셨어요. 어떻게든 그렇게 수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진상을 부렸던 시댁 식구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전후 사정을 다 듣고 자기 누나한테까지 사실 확인을 전부 마쳤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는 와중에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말썽을 부린 아이보다 신우와 시모의 태도가 훨씬 큰 문제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제 말이 맞다고 하더니 원래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앞으로 저나 장인 장모님 얼굴 보는 것도 창피하다 하더군요. 만약 이런 일을 겪고도 남편이 시가 식구들 편을 들었다면 그때는 결혼이고 뭐고 전부 없던 일로 해버렸을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신우와 시조카 얼굴도 보기 싫다 말했고 시댁에도 명절이나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안 가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느낀 점이 많았는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군요. 아니 그리고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약속해줘. 나는 절대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를 저런 식으로 키우지 않을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혼내기도 해야 제대로 된 부모라고 생각해. 남편도 제 말이 맞다 하며 지금 자기 누나는 잘못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댁 식구들이랑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하고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방문했던 건 신혼여행 다녀와서 선물 드리러 갔던 것이 전부였고 그때도 잠깐 들러서 선물만 드리고 바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녁 먹고 가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약속 있어서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저희한테 놀러오라고 부르셨는데 전부 거절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다음 달 추석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겠죠. 시부모님들이야 어쩔 수 없이 1년에 2번 이상은 만나야 하지만 신우는 절대 안 볼 겁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받은 적도 없고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저런 인간들이라면 저랑 진짜 안 맞고 상극이었을 텐데 계속 신우모녀를 마주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한번 크게 진상 부리고 다신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 다행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왕자 공주 대접해가며 혼내지 않고 애를 키우면 진상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한 행동은 확실히 혼내고 못하게 해야지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올해부터 조카가 초등학교 들어갔다는데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갑질 학부모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런 인간이 학교에 찾아가서 죄 없는 선생님들 못살게 구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나중에라도 아이를 낳으면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